이현우의 MLBTV 멤버십에 가입하시면 더 많은 혜택을 누리실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이제 6월 30일입니다. 저희가 오늘 역시 이 얘기 안 해볼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김하성 선수가 벌써 시즌 9호 홈런을 때려냈고요. 오늘도 강속구를 공략해서 맞아야겠지, 97마일 맞아야겠지, 이제는 김하성 선수도 이런 얘기 자신있게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오늘 경기 얘기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PNC 파크에서 열린 피츠버그 원정 경기였었는데요. 김하성 선수가 계속해서 1번 타자로 출전하다가 오늘은 7번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네. 이루수로 선발 출전해서 3타수 2안타인데 그 중에 하나가 홈런, 또 하나는 2루타였고요. 2타점에 1득점을 기록하는 맹활약을 펼쳤습니다. 맞습니다. 이제 김하성 선수의 홈런 장면 짚어드리겠습니다. 3대 0으로 앞서 있던 4회 초였죠. 1사에서 상대 선발 이 루이즈 오티즈 선수의 97.3마일, 이게 킬로미터로 환산하면 156.7km 정도 되는 건데 바깥쪽에 높은 포심을 잡아당겨서 만든 커다란 홈런이었습니다. 네, 이 비거리 같은 경우에도 221m나 나오는 121m. 이 121m가 나오는 221m 나오면 안 되지. 네. 엄청나게 커다란 홈런을 때려냈는데 이게 시즌 9번째 홈런, 그러니까 이제 2년 연속 두 자릿수 홈런에 하나만을 남겨놓은 이런 홈런이었죠. 그래요. 사실 요번 홈런이 조금 의미 있는 이유가 전날에도 사실 이제 김하성 선수, 배재환 선수도 역시 시리즈 첫 경기 때 마찬가지였고 어제 경기에서는 김하성 선수가 이 삼진콜에 있어서 조금 불리한 판정 때문에 억울한 판정을 좀 당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날 경기 이 타석에서도 사실 2구랑 4구째가 존에서 벗어났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스트라이크를 좀 주더라고요. 낮은 코스에 이제 스트라이크 판정이 올라오고 나서 사실 손상혁 캐스터가 그런 말 잘 안 하거든요. 네. 이건 아닌 것 같은데요. 아, 라고 그치. 했어요. 네. 그랬는데 이제 손희원님께서 자, 이 판정 이거 어떻게 극복하느냐 이랬는데 바로 실력으로 극복하는 거다. 맞습니다, 너무 짜릿했던 홈런이었습니다. 그래요. 이제 김하성 선수가 오늘 경기 홈런 때려내면서 6월에만 무려 홈런 4개를 때려냈습니다. 개인 월간 최다 홈런 신기록이라고 하는데요. 최근 들어서는 저희가 저희 방송 자주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김하성 선수가 지난해와는 다르게 올 시즌은 강속구 95마일 이상 상대 페스티벌을 상대로 잘 때리고 있잖아요. 그렇죠. 3할이 넘는 타율을 꾸준하게 기록하고 있었는데 홈런은 안 나온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8호 홈런, 9호 홈런이 모두 97마일 이상의 패스트볼을 상대로 만들어냈다는 게 고무적이고 6월에 4홈런이라고 하면 뭔가 페이스가 느려 보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7경기에서 4홈런이에요. 그래요. 그러니까 최근에 엄청나게 장타 페이스를 끌어올리고 있는 김하성 선수입니다. 그리고 MLB.com에 따르면 이날 9호 홈런은 빅리그 진출 이후 김하성 선수가 때려낸 홈런 중에 가장 빠른 공을 상대로 해서 만든 홈런이라고 하고요. 올 시즌 홈런 중에 이 9개잖아요. 그 중에 이제 5개, 최근 5개가 모두 포심 그리고 투심 계열 패스트볼을 상대로 때려냈다는 점도 좀 주목할 만합니다. 이게 재밌는 게 뭐냐면은 91마일, 91마일, 92마일, 97마일, 97.3마일이에요. 점점 빠른 공을 상대로 홈런을 만들어내고 있다는 게 확실히 현지에서도 주목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요. 샌디에고 유니온 트리뷴도 이제 9호 홈런은 말고 이제 8호 홈런 때려냈을 때 97마일짜리 때려냈을 때 김하성의 발전은 계속되고 있다라는 이제 얘기를 했거든요. 확실히 올 시즌 김하성 선수의 페스티벌 대처 능력은 뛰어나게 나아졌다. 그래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6회 말에는 유격수 땅볼로 물러났던 김하성인데 이 4대5로 역전. 이 불펜 얘기는 좀 이따 하도록 네네. 하고요. 당한 상황에서 8회 초였죠. 2사에서 또 한 번 장타를 때려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도 풀카운트 승부 끝에 이 상대 불펜 페르도모 선수의 몰린 94.8마일짜리 포심 페스티벌을 공략을 했습니다. 좌익수 방면 빠진 2루타로 출루에 득점권에 이제 출루를 했는데 결국엔 또 후속타자가 침묵을 하면서 동점까지는 또 만들어내지 못한 샌디에고였네요. 네, 요새 김하성 선수가 너무 타격에서 잘하다 보니까 타격 쪽 얘기만 했었는데 사실 오늘 수비에서도 돋보이는 장면들이 있었죠. 맞습니다. 1회 말이었죠. 1사 1루 바운드가 애매한 땅볼이었는데 앞으로 달려 나오면서 이제 처리를 했죠. 2루 밟고 1루까지 본인이 혼자 송구하면서 병살타를 엮어내는 모습도 굉장히 또 눈에 띄었고요. 그렇죠. 그리고 2회 말에 이 2루 베이스를 통과하려는 공을 이 땅볼로 걷어낸 다음에 토스로 이제 보가치한테 연결하던 장면. 이 장면도 정말 멋진 센스가 빛났던 장면입니다. 맞습니다. 오늘 경기 김하성 선수의 활약으로 타율도 2할 5푼 8리, OPS 0.755까지 올라갔어요. 야, 이제 좀 슬슬 이뻐지려고 합니다, 스탯이. 네, 그리고 WRC 플러스, 그러니까 김하성 선수 같은 경우에는 샌디에고 타자이기 때문에 페코파크, 이 투수구장에서 뛰는 어려움이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조정지표로 봤을 때 112,
그러니까 평균보다 12% 타격이 뛰어난데 이게 사실 스완슨 그리고 아지알비스랑은 동률이고요. 보가츠, 린도어보다는 오히려 높은 수치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김하성 선수가 그동안은 뭐 수비형 이루수, 수비는 뭐 잘하지만 타격이 아쉽네요.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지만 최근에 페이스 이렇게 끌어올리면서 최근에는 공격 쪽에서도 기여를 팀에 많이 하고 있다라는 거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근데 사람 욕심이 끝이 없다는 게 네. 기억하시죠? OPS 0.75만 되면 7 좋겠다고 했지. 중반만 돼도 좋겠다 했는데 8이 이제 보이네. 이제 8이 보여요. 2할 7푼이 보이고. 네, 좀만 더 잘해줬으면 좋겠는데 자 오늘 딱 샌디에고가 81경기를 치렀거든요. 메이저리그 시즌은 162경기니까 딱 절반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김하성 예상 성적을 보면 딱 2 곱하면 됩니다. 그쵸. 9홈런이니까 18홈런 페이스고요. 13도루니까 26도루 페이스죠. 그쵸. 조금만 더 하면은 20홈런까지도 가능해 보이는 게 앞서 말씀드렸듯이 최근에 홈런 페이스를 무섭게 끌어올리고 있는 맞아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랬을 때 20-20을 한다. 이것도 의미 있잖아요. 그쵸. 호타준족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게 20-20 클럽이고, 아시아 선수로는 이제 사실 수진수 선수가 3차례 이제 달성을 했었고, 오타니 선수도 지난 2021년에 달성을 했었었는데, 만약에 이제 김하성 선수가 올 시즌에 조금 더 홈런 페이스를 끌어올려서 달성하게 된다면, 아시아 내야수로는 또 최초의 기록이라고 합니다. 네, 그랬을 때는 빅리그 진출 직전에 KBO 리그에서 30개 홈런을 때려냈었잖아요. 이제 김하성 선수가 그때 기대치만큼 장타를 드디어 보여주고 있다 말씀을 드릴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진출했을 당시에는 사실 수비가 이 정도일 줄은 몰랐잖아요. 이제 그렇죠. 많은 분들께서. 그런데 진출하고 나니까 수비에서는 진짜 일취월장한 모습을 보여줬지만, 아 그래도 김하성이 한국 프로야구에서 30홈런도 쳤는데 예전 강정호만치는 못 치네, 이런 얘기를 좀 많이 들어왔었는데, 그때도 얘기가 나왔었던 게 김하성은 아직도 젊은 선수이기 때문에 메이저리그에 진출해서 적응하고 발전하는 것을 겪을 것이다. 샌디에고 관계자들이 이런 얘기했던 게 기억나거든요. 그렇죠. 그랬을 때 생각을 해보면 김하성 선수 진출 이후에 정말 매년 스텝업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엄청난 발전을 이뤘지만 올 시즌에는 지난 시즌보다 오히려 나아요. 이런 성장 속도라면은 또 내년 FA 직전에는 또 어떤 모습을 기록할까? 30-30 하는 거 아니야? 야, 기대가 되죠. 그렇습니다. 저희가 설레발을 좀 떨었습니다만, 어쨌든 오늘 이제 김하성 선수의 활약에도 불구하고 샌디에고는 또 5연패 빠지고 말았습니다. 이 김하성은 활약, 팀은 패배. 이거 사실 좋은 건 아닌데 이거는 김하성 선수 잘못은 아니거든요. 사실 샌디에고 같은 경우에는 선발진도 정말 멋진 활약을 펼쳐주고 있어요. 저희가 많이 말씀을 드리지만 어제 블레이크 스넬 너무 잘했잖아요. 잘했죠. 오늘 머스그로브 같은 경우에도 6이닝 동안 2실점에 탈삼진 6개. 사실 4월 이후에 머스그로브도 본인의 이제 투구 감각을 되찾으면서 지난해 못지않은 활약을 펼쳐주고 있는 상황인데, 문제는 역시 불펜진 그리고 멜빈 감독의 투수 교체입니다. 맞습니다. 오늘 경기도 7회 2점 리드 상황에서 올라온 티밀 선수가요, 또다시 1사 2-3루 상황에서 악송구를 또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지난 등판에서도 본인 혼자서 2개의 악송구 저지르면서 경기를 내주고 말았던 힐 선수인데, 이러면서 주자 2명이 들어왔죠. 이제 4대4 동점이 되어버렸고, 이어 올라온 루이스 가르시아 선수 같은 경우도 이제 신인 포수죠. 이 헨리 데이비스 선수에게 적시타 맞으면서 4대5로 역전 허용. 그리고 결국에 샌디에고가 뒤집지 못, 한 점 차 승부 뒤집는 골을 못 봤어. 그리고 이제 티밀 같은 경우에는 저는 입스가 아닐까 좀 의심이 돼요. 그러니까요. 지난번에 2번의 실책을 통해서 선수가 송구를 하는 데 있어서 좀 정신적으로 불안을 겪고 있지 않나 싶을 정도로 송구 실책이 잦은 상황이고, 가르시아도 공은 빠른데 확실히 지난 시즌에도 좀 불안했었잖아요. 근데 올 시즌에는 완전히 무너지고 있는 상황이라 사실 이쯤 되면은 멜빈 감독의 투수 교체 타이밍 탓만 할 수는 없는, 그쵸. 그러니까 샌디에고 불펜 자체가 지금 무너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필승조랍시고 이렇게 올리는 선수들이 다 무너지고 흔들리고 이러는 상황에서 뭐 어떻게 해야 될지 멜빈 감독도 굉장히 좀 답답한 상황일 것 같고요. 어쨌든 이 5연패 기간 동안 이 불펜 투수들만 18.1이닝 동안 17실점을 내줬대요. 뭐 자책점은 10점이긴 하지만, 이러다 보니까 이 샌디에고가 경기 막판에 경기를 뒤집히거나 아니면 이제 따라갈 수 있는 원동력을 못 잡고 있다라는 거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뭐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만 샌디에고가 올 시즌 연장전 상황에서는 6전 전패예요. 아이고. 이 중에서 절반만 이겼다고 하더라도 지금이랑 승률이 완전히 달라졌겠죠. 그리고 한 점 차 승부에서도 5승 14패인데 이 부분에서도 사실 반절만
이게 절반만 타작을 했어도 지금 37승 44패 이 상황까지 오지는 않았겠죠. 맞습니다. 지금 한 점 차 승부 제가 보니까 승률이 3할도 안 되더라고요. 이렇게 타이트한 경기에서 계속 경기를 내주고 있는 샌디에고 경기 보시기에도 또 답답하시리라 생각이 좀 듭니다. 결국에는 이제 샌디에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37승 44패 지구 4위고요. 승패 마진도 어느덧 마이너스 7까지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선두 애리조나 10.5경기 아직 이제 멀리 이제 달아나 버렸고 그렇죠. 이 네. 와일드카드 3위 같은 경우에도 이제 8경기 차이니까 쫓아가기가 좀 쉽지 않아 보입니다. 이 샌디에고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서 뭐 이제 셀러로 전환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현지에서도 들리는데 사실 올 시즌을 앞두고 투자한 돈이 너무 많잖아요. 그래요. 마차도와 연장 계약 그리고 그 전에 보가치아에게도 2억 8천만 달러를 안겨주면서 다르비쉬 연장 계약. 예, 다르비쉬 연장 계약에 크로네러스까지 연장 계약 정말 많은 돈을 쓴 상황이기 때문에 시즌 포기라는 건 사실은 있을 수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렇죠. 장기 계약 탓에 이게 멈출 수가 없는 상황까지 또 연출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랬을 때는 셀러 전환보다 트레이드 데드라인을 앞두고 불펜진을 좀 보강하는 무브가 좀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 들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제 샌디에고를 만나서 피츠버그 같은 경우에는 10연패 포함해서 최근에 1승 12패에 그치고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샌디에고와의 홈 경기 이 3연전을 모두 수입을 하면서 반등을 하게 됐어요. 근데 문제가 뭐냐? 이 배지환 선수의 부진이 점점 길어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요. 배지환 선수 같은 경우에도 오늘 이제 7번 타자 2루수 이 김하성 선수와 똑같은 포지션과 똑같은 타순에서 나오긴 했습니다만 2타수 무안타 3진 2개만을 당하고 이 경기 도중에 교체가 됐거든요. 최근 26타수 무안타 3진도 무려 10개나 당하고 있으니까 이 부진이 너무너무 길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긴 합니다. 배지환 선수 같은 경우에 사실 스트라이크 존 판정에 있어서 최근에 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기는 한데 그걸 떠나서 좀 지금 선관이라던가 스윙 자체가 무너져 있는 상황이거든요. 밸런스가 안 맞는다. 그렇죠. 밸런스가 안 맞는 상황이기 때문에 빨리 이 상황을 극복을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어쨌든 이제 김하성 선수의 활약 계속 이어지다 보면 샌디에고가 언제까지 또 이렇게 연패를 하겠습니까? 김하성 선수도 잘하고 샌디에고도 이기고 이러는 날이 조만간 또 오지 않을까 또 생각을 해보면서요. 이 김하성 선수의 타격 페이스도 계속 좀 이어지기를 바라는 마음 뭐 여러분들께서도 똑같으리라 또 생각이 좀 듭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오늘은 이 김하성 선수의 활약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또 어떻게 보셨는지 댓글을 통해서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는 또 다른 이야기로 다시 돌아오겠다는 말씀 전해드리면서 오늘은 이만 물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분들 모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